안녕하세요. 도미미TV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투잡을 하고 있어요. 투잡. 이제 원래 하던 카페 일이랑 저녁에 이제 아는 동생이 가게에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조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 저녁에 잠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유튜브에 제가 광고가 붙기는 했지만 아직 수익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1,000원 정도 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지금 현재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피곤하기도 많이 피곤하고 시간도 사실 없기도 없고 해가지고 영상을 한동안 못 찍었어요.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 벌써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네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2월달에 부모님이 놀러 오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비행기 표를 좀 끊어드리려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약간 효녀 코스프레 하는 중입니다. 오늘 다행히 이제 하는 일이 조금 없고 내일 쉬는 날이어서 이제 영상을 급하게 짬을 내서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도 끝까지 해주세요. 스킵 노노해. 아무튼 지난 영상에 제가 이제 오메가3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메가3 중에서도 요즘에 그렇게나 핫하다는 크릴 오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 요즘에 그렇게 크릴 오일이 인기가 좋을까요? 그건 바로 매체의 힘이겠죠. 매체의 힘. 어떤 이제 건강 뭐 이런 관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같은 데서 크릴 오일 관련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크릴 오일 좀 사서 보내라고 막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방송에 크릴 오일이 좋다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엄마 아는 지인분들이 호주에서 뭐 크릴 오일 조금 있으면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허브도 크릴 오일이 막 순식간에 품절되고 이제 호주에 있는 뭐 한인 커뮤니티 이런 데도 봐도 이제 갑자기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크릴 오일 좀 사서 보내라고 연락이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크릴 오일이 방송에 나와서 화제가 되기 전부터 사실 크릴 오일을 먹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현재는 지금 크릴 오일 말고 피쉬 오일을 먹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냥 일반 피쉬 오일을 먹을 예정입니다. 크릴 오일이 왜 이렇게 핫해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지질이라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 제가 피쉬 오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글리세롤 이렇게 뼈대에 이렇게 지방산 3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설명드렸었죠. 혹시 이거 안 보신 분 있으시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크릴 오일은 이 구조, 이제 이렇게 생긴 오메가3 구조 위에 인지질이 이렇게 하나 뿅 붙어 있어요. 이 인지질이란 게 뭐냐면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조금 인지질 관련 영상은 차후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시키는 그때. 어쨌든 인지질이라는 게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좀 대사를 좀 보고 할게요. 이 인지질이란 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세포막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흡수율이 일반 피쉬 오일보다 조금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양을 복용해도 피쉬 오일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이제 이 크릴 오일 판매하시는 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크릴 오일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크릴 오일 보시면 이제 약간 붉은색이거든요. 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유가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아스타잔틴이라는 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능력 때문에 그 오일의 산패 위험이 더 낮아진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아스타잔틴이 주는 항산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금속
관한 건데요. 이제 중금속은 생성 크기가 이제 커질수록, 그리고 상위 포식자일수록 이제 그 체내 속에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피쉬 오일을 고를 때도 큰 생선으로 만든 피쉬 오일보다는 작은 생선으로 만드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 나오는 거는 대부분 거의 작은 생선으로 만들고 중금속의 위험이 별로 없기도 없지만, 크릴 오일이 이제 가장 생태계 하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금속 위험도가 되게 낮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요즘에 이제 피쉬 오일보다 크릴 오일이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제 피쉬 오일에서 크릴 오일로 많이 갈아타고 계신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영양제 정보가 많이 없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 들은 내용으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피쉬 오일보다 크릴 오일이 더 좋구나 해서 크릴 오일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크릴 오일 3통 정도 먹었나? 지금 영양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굳이 크릴 오일을 먹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제 크릴을 계속 드실 분들은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드시면 안 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굳이 피쉬 오일보다는 더 비싼 돈을 주고 크릴을 먹어야 하나에 대한 의문점인 거죠. 첫 번째 이제 인지질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지질이 붙어 있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게 맞기는 맞아요. 다른 영양제들도 뭐 리포조말이라고 해갖고 비타민 C나 뭐 리포산 같은 것들 이제 인지질 붙여가지고 흡수율 훨씬 높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격도 엄청 비싸게 팔아요. 근데 이제 함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통 이제 크릴 오일이 1000mg당 인지질이 400mg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오메가3 합산량이 240인데 그 중에 유의미한 DHA랑 EPA 함량은 겨우 180mg 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알파리놀렌산 형태로 들어있겠죠. 이제 아스타잔틴 3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mg도 아니고 300 마이크로그램이요. 마이크로그램.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들었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크릴 오일 기름입니다. 자, 보통 자연 상태의 피쉬 오일 1000mg당 오메가3 함유량은 대략 30% 정도. 300mg 정도 들었죠. 그럼 이제 제일 이제 저렴한 TG4 자연 상태의 피쉬 오일과 비교했을 때는 크릴 오일이 흡수율이 높으니까 같은 1000mg의 오일을 먹었을 경우에는 크릴이 효과가 좋습니다. 인지질이 붙어 있다고 해서 흡수율이 완전 월등하게 높은 게 아니라 최대 2배에서 2.5배 정도 흡수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크릴 오일이 만약 2배가 더 흡수된다고 치면 300mg, 180mg의 2배가 360이잖아요. 그러면 피쉬 오일 300mg보다는 크릴 오일 180mg을 먹는 게 훨씬 흡수율이 높으니까 효과가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 폼이랑 RTG 폼이랑 비교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나 RTG 폼은 최소 오메가3 함량이 60% 이상이잖아요. 크릴 오일이 흡수율이 아무리 2배라고 따져도 이나 RTG 폼 오메가3 양을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태클은 반사입니다, 반사. 어쨌든 크릴 오일도 물론 좋지만은 훨씬 비싼 돈을 주고 먹는데 피쉬 오일 먹는 거랑 효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크릴 오일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할까? 반박하셔도 되고 대충 흘려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제 생각이랑 반대되시는 분들은 그냥 크릴을 계속 드시면 되고, 제 생각과 동의하시는 분은 피쉬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은 그냥 3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써놓은 거는 숫자놀이죠. 숫자놀이 장난. 그냥 양이 좀 많아 보이려고 그냥 0.3mg이라고 쓰면 너무 적어 보이니까 이제 3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쓴 거예요. 약간 장난치는 거죠. 보통 단독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최소 3mm부터 12mg까지 있어요. 그럼 0.3이면 항산화 효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효과를 원하시면 그냥 단독 제품을 따로 드시는 게 낫고, 산패 방지에는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글쎄요. 그리고 중금속.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이긴 한데 요즘 생선 오일도 중금속 검사 거의 다 검사해서 나오고 웬만한 큰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들은 이제 중금속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크릴도 생각보다 수명이 되게 길대요. 그래서 중금속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저의 내피셜이니까 태클은 반살게요. 어쨌든 정말 중금속이 너무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크릴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기능보조식품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게 외국에서는 이게 건강기능보조식품 인증을 받긴 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성분이 아니에요. 오메가3 피쉬오일은 이제 건기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 크릴 오일은 그냥 어유라고 돼 있어. 어유, 그냥 음식이죠. 먹는 기름 성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크릴 오일이 생산될 역사가 긴 게 아니라 가지고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크릴 오일을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하냐는 입장이지만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란 게 아니라 가성비를 따졌을 때 제가 별로라고 하는 거지 이거 피쉬오일보다 안 좋아요 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는 자기가 맞춘 예산 그리고 취향으로 선택하시는 거지 내가 이거 드세요 라고 해서 내가 이거 드세요 아니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뭐 나중에 더 연구가 진행되고 나서 정말 효과가 좋다고 입증이 돼서 그때 가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영양제계 얼리 어답터가 되고 말 테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피쉬 오일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피쉬 오일을 구입을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영양제는 지속 가능한 선에서 구성을 하셔야지 돈이 부담돼서 유지가 됐다 안 됐다 하시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드시다 보면 피쉬 오일이든 크릴 오일이든 뭐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영양제는 장기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화팅 하십시오.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새로 먹어보는 영양제 하울을 찍어볼 예정인데 최근에 제가 이것저것 조금 안 먹어봤던 영양제들을 몇 가지 샀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제를 왜 샀는지 그리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3, 6, 9에 대한 내용도 준비 중인데 저에게 제발 힘을 좀 주세요. 퍼스 여행 브이로그 이런 것도 좀 찍어야 되는데 좀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크릴 오일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네요. 다들 끝까지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또 영상 찍을 시간이 나길 많이 기도해주세요. 그럼 또 봐요. 안녕.